야심한 밤, 한 아파트에 여성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계단 한켠에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요. 그 시각 한 남성이 아파트 밖을 다급하게 빠져나갑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모니터 밖 살인입니다. 예, 2013년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도 당시 그냥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건을 계속 그 뒤로 팔로우업을 하지 않아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때 당시 보도 내용이 맞지 않은 거였구나. 정말 오늘에서야 저도 알게 됐습니다. 자, 2013년 어느 날 밤 한 아파트에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였었고요. 귀를 찢을 듯한 여성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겁니다. 잠시 후 그 아파트 계단으로 한 남성이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 계단 그 끝에 이 여성이 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이 흉기 9차례 찔린 이 여성, 이 아파트에 살던 30세 여성이었는데 결국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30세 여성 계단에서 기습을 당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여성은 아빠를 거의 울부짖으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범행 시각에 계단을 급히 내려와서 아파트 밖으로 사라진 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좀 통통한 체격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CCTV 영상을 보실 텐데 경찰이 주변에 있는 CCTV를 추적해서 범행 직후 이 남성이 인근 학교 앞을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자, 유모차를 끌고 가는 행인 옆으로 지나가는 저 남성이 바로 용의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찰이 피해 여성의 통신 기록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뜻밖의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자, 이 피해 여성이 알고 보니까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남성 유저들에게 여신으로 불리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신으로 불리면서 추앙을 받던 이 피해 여성, 그 여성에게 유독 집착하던 한 남성이 있었다. 예,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 피해 여성이 글을 올릴 때마다 계속 댓글을 달고 뭔가 집착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좀 성적인 노골적인 댓글을 계속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고소를 했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곳은 부산 쪽이고 이 남성이 글을 올리고 했던 적은 전라남도 쪽에 강주에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고가 되니까 강주에서 부산까지 와서 경찰서 알림판에 사과 내용을 지금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 사과 내용 자체가 저기 붙이긴 했는데 뭔가 피해 여성한테 뭔가 진심으로 사과 내용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사과문이라고 올렸는데 네. 운명이다 고소해라. 자, 무려 광주에서 부산까지 찾아가서 저짓을 한 겁니다. 팀장님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인데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 씨는 해당 인사이트에 뭐라고 했냐면 계속 비방을 이어갔고요. 급기야는 다른 SNS에 통해서 여성의 사진과 전화번호 그리고 신상까지 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 씨는 이제 피해 여성에 대한 성적인 비방을 일삼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됐던 것인데 이 말싸움을 하면서 이 백 씨가 여성에 대해서 살해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온라인에서 시작된 이 감정 싸움이 현실에서의 살인으로 비화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남성 백 씨 심부름센터에 80만 원을 주고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고요. 이후에 7월 5일 전남 광주를 떠나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냥 광주. 네, 부산에서 숙소를 잡고 무려 5일 동안 피해 여성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화면을 보실 텐데요. 저 분홍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 보이시죠?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는 저 남성 바로 백 씨입니다. 자, 범행 당일 백 씨가 뭔가 계속 두리번 거리는 게 사전에 뭔가 진짜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답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네, 저
티셔츠 차림 그대로 여성의 집 문 앞에서 잠복을 하다가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여성을 보자마자 너 누구누구 맞지? 이렇게 신변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예,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자, 충격적인 게 추가 살인 계획이 있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하고 좀 견해가 다른 모 언론사 기자도 있었고요. 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동창까지 이 두 사람까지 같이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피해자 살해되고 결국은 경찰이 블랙박스하고 CCTV 다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은 피해자를 이 백 씨를 특정을 합니다. 특정을 한 다음에 범행 6일 만에 숙소에서 이 백 씨를 검거를 했는데 충격적입니다. 범행 당시 입었던 게 지금 나오는 저 분홍색 옷인데요. 분홍색 티셔츠가 빨랫줄에 걸려져 있고요. 흉기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경찰이 이 설명을 하는데요. 백 씨가 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저도 2013년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시 진짜 언론 보도가 어땠냐면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견해차가 살인을 불렀다. 그래서 정말 이 극단적인 이 정치적인 분열 우려된다. 뭐 이런 막 사설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왔었어요. 그러게요. 좀 언론에서도 너무 섣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된 계기가 초기에 백 씨가 이 피해 여성이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자신을 조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한 건데 사실 더 깊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둘 다 정치 성향은 같았고 문제는 이 백 씨가 저 생면무죄의 여성에게 성적 댓글을 달았던 겁니다. 그게 심해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었고 결국 살인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제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잔혹하게 살해해서 죄질이 무겁다 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15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이유가 또 있었던 거예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 백 씨가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만 15년을 선고를 하면서도 재범 우려를 막기 위해서 치료 감호도 같이 선고를 하긴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뭐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걸로 판정이 됐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망한 고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요. 못해도 한 50, 60년은 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단절시킨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목숨값이 15년. 이게 사실은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 그 책임 부분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형은 뭐 차라리 이건 뭐 제가 말하기에 따라서 심신상실의 무죄긴 합니다. 책임 없기 때문에 15년이면 형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획성이라든지 따져보면 조금 더 형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치료 감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그 치료 감호도 치료가 됐다고 가정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가 됐는 건지 조금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았다라고 된다면 이 백모 3년 뒤에 출소합니다.